노년의 삶이 길어질수록 혼자 사는 이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고령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독, 그리고 안전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약 36%를 넘겼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소수였던 혼자 사는 노인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583만 가구, 그중 절반에 가까운 37.8%가 1인 가구였습니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남성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저물 때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TV 뉴스와 편의점 도시락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의 70세 여성은 자녀가 외국으로 떠난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고 가끔 들리는 전화 한 통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사라져도 모를 것 같다고.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1인 고령 가구의 가장 큰 위험은 고립입니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고독을 자주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낙상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고립은 몸과 마음을 함께 약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굳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안전 리스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약 20%가 최근 1년 내 낙상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욕실이나 부엌, 조명이 어두운 복도와 현관이 대표적인 위험 구역입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의 80세 여성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채 이틀 만에 발견된 사건은 지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사소한 사고 하나가 곧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매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가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를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 안전망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 산다면 내 집은 곧 나의 생명선이 됩니다.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야간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켜두고 가스 밸브와 문 잠금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해 가스 감지기, 화재 경보기,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즉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통입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웃과 짧은 인사 한마디, 동네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이런 사소한 교류가 외로움과 불안을 크게 줄입니다. 지역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관리 서비스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정기적인 방문이나 전화 안부를 통해 응급 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고 필요시 병원 복지기관과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알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1인 고령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끊기면 순식간에 취약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런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지탱하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넷째, 몸의 회복력 즉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고립된 생활은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면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집안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의자 스쿼트, 팔 근육 운동만으로도 낙상과 허약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보험이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고독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나는 괜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에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을 보내보세요.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 마음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도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책임지는 삶. 그건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창문. 저녁에 나를 반기는 불빛. 이 평범한 것들이 혼자 사는 삶의 안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1인 고령 가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조용한 이웃이지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이 그들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준비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혼자 살더라도 고립되지 않는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100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일, 누군가와 작은 인사를 나누는 일, 내 집의 불빛 하나를 스스로 켜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삶을 멈추지 마세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노년의 생명선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세상에서 진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